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 하는 조성현 대령의 진술 과정입니다. 저런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여러 가지 진실을 말함으로써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 이런 군인들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서 오히려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주고 또 선처를 해야 될 사람은 선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장관이 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2024년 10월 11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인기가 북한에 날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김영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다 알다시피 드론사의 장교의 증언에 의하면 무인기 침투 V의 지시였다. 국방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B라도 살포하고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시켜 북한의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거 외환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도 수사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수석 당원이었던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연루자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그냥 내란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가 있다 하여 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그리고 정당이 해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헌정당 심판, 정당 해산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된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지만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그때 가면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장관 후보자로서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린 건 상당히 제한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규백 후보자께서는 내란국조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내란은 없고 아프지 않는 종식은 결코 불가능하다.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다.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위해 반드시 내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소신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이유로든지 군을 정치에 동원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엔 변화가 없습니다. 네,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도 국무위원도 현역 군인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되시면 보란듯이 장관직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5일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는 그 자체로 역사의 기록이었는데요. 조성현 대령의 증언이 등장한 순간 국민들은 다시금 소름돋는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그 한마디로 윤석열의 계엄 쿠데타를 막아낸 인물이 조성현 대령인데요. 특전사령관 곽종근 장군 역시 내란 음모를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런 군인들에게 상을 줘야 한다며 누가 진짜 대한민국을 지켰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내란을 막은 사람과 동조한 자, 그 경계는 명확해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따로 있었는데요. 2024년 10월 11일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정청래 의원은 무인기 침투 상황을 처음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드론사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국방부가 합참도 모르게 무인기를 날리고 영상 분석 자료를 조작했으며 심지어 무인기를 북한에 노출시켜 불안감을 조성하자는 발언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를 속이고 국민을 위협한 중대 범죄입니다. 외환죄, 즉 반역인 거죠. 정 의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국힘당의 수석 당원이었고
지금은 내란 수괴로 구속된 인물이라며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세력은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고 단순 동조가 아닌 내란 공모, 다시 말해 국힘당은 내란 정당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과거 통합진보당은 예비 음모 혐의만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정당 자체가 해산됐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던 국힘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금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거세지는 건 당연한 건데요.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내란은 없고 아프지 않은 종식은 없으며 마침표를 찍지 않고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다고 했는데요.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위해 반드시 내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맞습니다. 이 내란에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반드시 말이죠. 개엄날 예. 국회에서 왜 의원 수를 세는 모양이었는지를 꼭 아닙니다. 물어봐 달라고. 그게 네. 참 잘못 알려져서 네. 저도 정말 제가 비겁하게 행동했으면 거기에 네. 가지 말았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날 저희 당의 상황이 분열이 돼 있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일부는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고 예. 일부는 국회 밖에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그 국회 상황을 보면서 네. 이걸 빨리 우리 당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은 그 입장이셨던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일관되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저희가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아, 당이 같이. 같이 해. 그렇긴 왜냐하면 하죠, 예. 그 시점에서 예. 이 계엄이 어떤 사유로 발생한 건지 네.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야당은 무조건 이거는 뭐 그 여당이 아니니까 예.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겠지만 여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이 상황 파악 좀 하자. 이게 왜 계엄이 일어난 거야? 휴전선에서 전쟁이 난 거야? 뭐야? 네. 뭐 연평도 포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을 파악을 좀 해보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일부 의원들은 계엄 바로 해제합시다고 들어간 것 네. 그거에 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예. 네. 또 많은 의원들이 네. 아니 무조건 이거 해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꽤 다수의 의원이. 아니 상황을 파악해 보자는 건 상당한 다수의 의견이었죠. 아. 그래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당시에 원내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원내 지도부는 상황 파악을 좀 해보자라는 입장이었어요. 진실은 짧고 간결하지만 거짓은 길고 장황합니다. 또다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윤석열의 계엄령에 맞서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은 의원이 있었던 반면 국힘당 의원들은 집단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내란 공범들의 실체인 거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회는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는데요. 본회의장 출입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을 뿐 완전히 봉쇄된 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우회 통로나 지하 통로, 심지어 담장을 넘어가면서까지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는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힘당 의원들은 어디에 있었냐는 질문이 따라오는데요. 무려 108명 중 90명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의혹으로만 존재했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가장 먼저 통화한 인물은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추경호였는데요. 그는 국힘당 의원들에게 국회가 봉쇄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의원총회 장소는 3번이나 바뀌었고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다시 당사로 옮겨 다녔는데요. 의도적인 혼선과 지연 작전이었습니다. 국회가 봉쇄되지 않았다는 건 민주당 의원들의 진입으로 증명됐는데요. 국힘당은 들어갈 수 있었지만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피가 아니라 명백한 공모인데요. 국민을 속이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자신의 책에서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에 오라고 수차례 요청했다고 썼는데요. 그럼에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며 헌정이 무너지는 그 순간 국힘당 의원들은 스스로 본회의장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의원들에게 전화까지 했다고 하지만 본인조차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말뿐인 호소였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쯤 되면 그날 국힘당 내부에 치밀하게 짜인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하십시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며 특검이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 직후 추경호, 나경원 의원 등과 통화했고 이후 국민의힘은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국회 본회의 참석을 지연시켰습니다. 윤석열은 추경호 의원과의 통화 1분 후 계엄사령관 박안수를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진입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란을 진두지휘하던 윤석열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에 전화해 기껏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했다는 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는 내란 공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길이 열려 다행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도 유추 가능합니다. 조직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불법 계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 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자 전원에게 한치의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규명과 사법정의 실현을 완수하는 날까지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더 황당한 건 신동욱 의원이었습니다. 국회에 있었고 출입 동선도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묻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나중엔 사퇴하겠다느니 누가 오라고 했다느니 횡설수설해 됐는데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내란 공범의 행태인 거죠. 국힘당 단체 채팅방에선 심지어 국회가 해산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들은 침묵했고 흩어졌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책임감은커녕 헌법 수호의 의지도 없었던 건데요. 이건 방조가 아닙니다. 내란의 공범인 거죠. 그 와중에 조국혁신당 황희석 의원은 지하도 옥상마저 막히자 결국 국회 담장을 넘었는데요.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을 던진 건데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을 지키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시각 국힘당 의원들은 여의도 당사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담장을 넘은 사람들과 담장 밖에 숨은 사람들, 이 극명한 차이에서 누가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고 누가 헌정을 파괴한 내란 공범인지 명백히 드러납니다. 윤석열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계엄 한 번으로 안 끝난다. 2번, 3번 더 해야 한다는 망언을 남겼고 그 말을 들은 추경호가 이후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국민은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 침묵한다면 그 자체가 공범이라는 뜻인 거죠. 아니 이미 공범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이제 계엄 해제를 방해한 세력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했는데요. 사전 공모 정황, 불참 지시, 이동 경로, 통신 기록, 단체방 내용, CCTV까지 전방위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증거가 나오는 순간 책임자 명단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윤석열과 공모한 정치 세력, 그 실명 공개가 머지않았는데요. 국힘당 90명 의원, 이들은 계엄 해제라는 마지막 헌법적 보루를 외면한 인물들입니다. 외면을 넘어 방해했고 은폐했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요. 그날 사라진 자들, 회피한 자들, 침묵한 자들,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척 하면서 말이죠. 이제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국힘당 의원들,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회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옆에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가 왜 열렸냐? 윤석열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한 문화체육관광업계 피해, 그리고 문체부 혹시 내란 동조 실태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렇게 보자면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 의원들 중에서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양심의 십자가란 말을 마침 해주셨네요. 신동우 의원 얘기인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12월 4일 0시 45분경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에 있었음이 사진으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에 따르자면 본회의장에서 누군가 통화를 나눴다는 점도 있습니다. 추정되는 시간은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국방위원회에서 4일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졌다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시각과 비슷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 원내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2차례 통화하며 시간을 더 달라라고 지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동욱 의원은 헌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적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고 입장을 요구하는 언론사 취재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의 십자가라는 표현처럼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 담벼락을 넘었던 수많은 동료 의원들이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께서는 마산에서 올라와서 표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담을 넘은 걸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자, 계엄 때문에 일상을 위협받고 있는 이 국민들 앞에서 지금 이 진상조사를 위한 이 자리에 양심의 십자가를 걸고 신동욱 의원께서 언론에도 취재에 응하지 않았던 그날의 행적, 그리고 사실 확인, 입장 표명을 먼저 해 주셔야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전재수 위원장께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 그리고 사유를 혹은 사죄를 표명하는 신상 발언을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면책 특권 있으면 이제 이쯤 되면 진짜 막 나가자는 거죠. 첫 번째,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제 눈 한번 보세요. 제가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요청 오는 언론마다 제가 소상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무슨 특전 사령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얘기가 왜 이 상황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밤에 저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계엄은 막아야 하는 계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 상황이 수많은 의원들이 12시를 전후해서 국회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담을 넘어와야 되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담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도 있고 지금 담을 넘어야 되는 상황인지가 불명확했던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요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정리할 문제입니다. 다른 국회의원이 왜 너는 담을 넘지 않았냐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우리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들은, 지금 집에서 뭐 늦게 되게 비슷하게 저는 출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와 있어서 곧 계엄이 해제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의결 정족수가 거의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부 저희 당 의원들과도 통화를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통화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 본회의장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 당 의원들도 다 들었습니다. 스피커폰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강주정 의원님은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보도에 전화를 제가 다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자 전화를 다 받습니까? 조계현 의원님은 기자 전화 다 받으세요? 그만하세요. 그리고요. 자, 제 질의, 예, 잠시만요. 예,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만 계엄군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바깥에 대단한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이미 제가 보건대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곧 계엄이 해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그쪽 앞에 있는 소파하고 의자를 두고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매우 다급한 마음에서 우리 의원들이
적어도 이 정도보다는 더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우리 당의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깥 상황을 제가 살피면서 저희 당 의원에게 웃지 마십시오, 김민덕 의원님. 전화를 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국회의장님이 땅땅땅 두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와 저희 당의 모 당직자가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그게 답니다. 그것을 제가 우리 당의 내부 문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일찌감치 설명을 안 드린 것일 뿐이고 그런데 강유정 의원님 말씀은 너무 팩트가 많이 틀리잖아요. 적어도 아무리 여기가 국회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회 회의장이지만 적어도 상대당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있다면 저런 불확실한 말씀을 저렇게 막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한치라도 사실과 다르다면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강유정 의원님 말씀 속기록 삭제해 주시고 사과 부탁드립니다. 네, 속기록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관계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12월 4일 0시 45분경에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이 있었는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부분에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이. 아니 표결을 안 해,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0시 45분경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이라서 속기록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속기록 확인하시고 사실관계가 맞는지 아닌지 따져주세요. 오마이뉴스는 16일 신 의원에게 당시 상황을 묻고자 연락을 계속 시도했지만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도됐습니다. 자, 그리고 계엄 해제에 동의하신다면서 계엄 해제 의결에도 참석 안 하셨어요. 투표 안 하셨습니다. 탄핵특검법, 탄핵, 상설특검법 결의안, 신속체포 결의안 전부 반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가 해명을 요구한 거였지 제가 어디에요 지금 사실관계가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그게 오히려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본회의장에 오시는 것이 좋겠다 통화했으면서 표결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제가 해명을 요구했던 거고요. 자, 요즘에는 SNS나 본인이 충분히 의견 밝힐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12월 3일 이전으로는 전혀 신동우 의원의 SNS가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건요. 해명이었습니다. 해명이었고 전혀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어디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얘기하는지 속기록 확인하시고 거기서 축자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선택하셔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이후에 사과 요구하시기 바라고 제가 원한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드린 거예요. 그게 왜 어디가 사실관계가 잘못됐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